중앙여고 거에서는 어쨌든 20문항 중에 사실은 19번까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이도 문제가 나와 있는 건 사실 아닌데, 그래도 조금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그래도 조심해야 되거나 연산을 꼭 연습해야 되는 문항만 선생님이 골라본다고 하면 17번부터 20번까지거든? 딱 이 네 문항만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시간 소요가 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 20번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0번 문항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7, 18, 19 할 거예요. 아셨죠? 자, 20번부터 볼게요. 20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 첫 줄을 일단 잘 봐야 돼. 항상 한글도 공들여 읽으라 그랬거든? 어떤 복소수 Z가 주어졌는데 문제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수 Z라고 말을 해. 그럼 이 놈은 반드시 허수여야 되니까 B라는 부분이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허수부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소린 거야. 이미 알고 있다. B가 절대로 0이면 안 돼 라는 게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한다 하고 가를 봤더니 가가 5-z의 제곱, 분모에 지금 z가 있고요. 이놈 통째로 제곱이 0보다 작다. 그 다음 나라는 조건에서는 z의 제곱 더하기 3z i가 0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와. 주어져 있는 만약에 복소수를 단순히 연산 문제를 푼다고 하면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냥 무턱대고 z 대신에 다 a 플러스 bi, z 바 대신에 a 빼기 bi 이것만 다 집어넣고 이걸 막 계산하려고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래? 여기다 a 플러스 bi 집어넣고 제곱해. 실수화도 해야 돼. 그걸 또 제곱해야 돼. 이거 계산할 수 있어? 못해. 의도가 그게 아닌 거야.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봐.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떤 복소수가 있었는데 그 값이 0보다 작다. 맞죠? 그러면 이때 이 z가 뭐라는 건 알아요? 순, 허수구나 라는 건 아는 거지. 어떤 놈을 제곱하여 0보다 작아. 음의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맞지요? 그럼 z는 당연히 뭐여야 돼? 순허수여야 돼. 그럼 너네가 보통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뭐 더하기 뭐뭐 i 이렇게 정리해 놓고 순허수가 나와야 되니까 실수분은 0이고 얘는 0이면 안 돼요. 얘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 지금 말한 대로 이거 싹 다 정리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번거롭지. 그 의도가 아니라고. 그럼 하나 더 있어야지. 지금은 예로 낸 거야. 애초에 순허수면 어떤 복소수와 그놈의 켤레를 더했을 때 순허수니까 켤레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맞죠? 얘가 bi면 얘는 뭐일 거니까? 마이너스 bi일 거니까. 이해가 되지? 요걸로 푸는 거야. 내가 이게 떠오를 게 떠올라야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떤 복소수가 순허수다 그러면 그놈과 그놈의 켤레를 더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해가 되지? 두 번째. 그 다음 조건 보세요. 얘가 0보다 크대요. 또 z 대신에 a 플러스 br을 막 일일이 대입하고 계산한다? 이거 뭔가 또 이상한 거야. 맞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어떤 놈이 0보다 크다. 복소수는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다 없다? 따질 수 없다. 그럼 지금은 양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었다라는 말은 이거 자체가 얘한테 i를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실수가 된다는 소리야. 맞아요? 그러면 얘도 또 생각해보는 거야. 어떤 놈이 실수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떤 복소수 z가 실수야 그러면 또 위에서 했던 것처럼 1번 뭐뭐 더하기 뭐뭐 i의 꼴로 정리해 놓고 실수해야 되니까 허수부가 뭐다? 0이다. 애들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뭘 기억해야 돼? 복소수 z와 그놈의 켤레가 서로 어떻다? 같다. 얘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가 실수면 애초에 허수부가 없었잖아. 그럼 그놈의 켤레도 뭐야? 그냥 실수지. 그래서 z와 z바가 어떻다? 같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얘였기 때문에. 그럼 얘도 생각해보자. 가조건을 보는 거야. 선생님 일부러 크게 쓰는 거다. 자, 가를 보고 안에 들어가는 놈이 누구예요? z분의 5-z의 제곱이잖니? 그러면 이놈 자체가 지금 뭐니까? 순허수니까 그놈과 요 놈과 요 놈의 켤레를 더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얘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 이거 자체가 복잡하니 이놈의 켤레를 써라. 바가 없으면 바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5-z 바의 뭐야? 제곱. 이해했어? 얘와 이놈의 켤레를 더하면 뭐다? 0이다. 지금부터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나는 저 안에 들어간 놈이 누구야? z의 제곱 더하기 3z의 i를 곱한 거야. 그러면 요 놈이 실수라는 거야. 얘가 실수면 요 놈의 켤레 z 바의 제곱 더하기 3z 바 i의 켤레 마이너스 i였겠지? 이해되지? 이놈과 이놈의 켤레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했어 안 했어? 지금부터 이제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식이 복잡하니까. 자, 합니다. 얘 지금 당연히 통분하겠죠? z 곱하기 z바. 분모는 어차피 z 곱하기 z바니까 저는 지금부터 분자만 쓸 거예요. 그럼 얘 곱하기 얘잖아? 5-z의 제곱에 z바. 더하기 z 곱하기 얘 5-z바의 제곱은 0이다. 되시죠? 다 풀면 5z바. z제곱 z바. 더하기 요렇게 플러스 5z 빼기 z 곱하기 z바의 제곱은 0이다.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5로 묶이네. 너 z바 더하기 너는 z. 됐지? 그 다음 밑줄 친 거. 얘랑 얘는 마이너스 z 바로 묶이겠지? 여기는 z가 하나 남았고 여기는 플러스 z 바가 하나 남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다시 공통적으로 얘로 또 묶이겠지? 그러면 z 더하기 z바 괄호 열고 여기는 5 빼기 여기는 얘가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z바 그놈이 는 뭐다? 0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끝난 거예요. 이해되죠? 떠오를 게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칙 연산하는 거야. 나 일부러 사실 중간 계산 줄일 수 있는데 줄이지 않고 일부러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여준 거거든. 최종적으로 정리가 딱 끝난 다음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얘는 절대로 0일 수가 없죠. 맞죠? 왜요? 이렇게 되면 z는 z바의 부호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지금 요거 자체가 뭐라 그랬지? 허수라 그랬지? 맞죠? 불가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z 곱하기 z바가 5라는 소리고 얘가 a 플러스 bi면 a 플러스 bi랑 a 빼기 bi랑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놈이 5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은 거죠. 이해했지? 정리 다 했고 이거 자 얘는 그럼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양쪽에 가만히 보니까 i가 있으니 i는 동시에 이렇게 약분해도 되겠다. 그러면 얘한테는 지금 마이너스라는 애가 한 번 이렇게 곱해져 있었겠지? 그런 다음에 좌변으로 넘겨주면 부호가 다 플러스로 오겠죠. 이해되죠? 그럼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 여기 플러스 3z 얘 넘어가면 플러스 3z바가 된다고. 마이너스 3z바가 넘어가면 플러스 3z바. 그럼 3으로 묶었으니까 더하기 z바는 0. 됐지? 그럼 너는 곱셈 공식 변형되겠지? z 더하기 z바의 제곱에 빼기 2z바. 근데 z바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5라고 나왔잖아요. 얘가 5인 거예요. 5. 그러면 내가 z 더하기 z바를 a라고 치환한다면 a의 제곱에 여기 플러스 3a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5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은 0. 됐죠? 인수분해 되겠죠?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2 a는 결국 z 더하기 z반대 그놈은 2a일 거 아니니? a 플러스 bi a 빼기 bi 맞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a인데 그놈이 지금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2였다라고 말한 거지? 이때 문제 첫 줄에 뭐라고 나왔다고? 두 정수 a, b예요. 그러니까 이놈이면 정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2a는 얼마다? 2다. 따라서 a는 얼마? 1이네. 됐지? 자, 이제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b값만 찾으면 되는데 a에다가 1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니 이렇게. 맞지?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b제곱이 4지? 그러면 애들이 b는 뭐라고 해? 꼬마 2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b제곱을 물었으면 마지막에 묻는 결과가 5a 더하기 b를 물어봐. 만약에 5a 더하기 b제곱을 물었으면
굳이 그거 안 따지고도 그냥 정답을 바로 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서 골라야 돼 이제.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려.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조금 내가 지금 꼼꼼하게 하느라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지 대부분 이제 아는 친구들은 금방금방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서 부호 판단을 할 거냐는 거야. 복소수에 대한 부호 판단 어디서밖에 못해? 얘들아 여기서밖에 못해. 여기까지 잘 봐야 돼. 이걸 가지고 골라내야 되는 거야. B가 누군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골라낼 거야. 자 생각해 볼게. 얘한테 i를 곱해서 실수가 된다고 한 거.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치? 만약에 이 부분 어떤 놈을 제곱하겠대요. 이게 머리로 연상이 안 되면 진짜 또 써야 되거든요. 이걸 제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허수부가 누구야? EABI지. 맞아 안 맞아? 허수부가 EABI인데 거기에 또 i를 곱하는 거야. 그 다음 요 놈은 3z니까 3에 A 플러스 BI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허수부가 누구예요? 3BI죠? 맞죠? 그러면 2AB 더하기 3B I에 다시 I가 곱해졌으니까 I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가 딱 붙겠지? 이해되지? 그게 0보다 어떻다? 크다.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B 2A 더하기 3 걔가 0보다 크다는 건데 A는 1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면 이놈 자체가 뭐가 나와야? 양수가 나와야 주어진 식이 0보다 크겠죠? 그러니 B값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이해가 되죠? 나보고 지금 실수 부분이 어딘지 얘를 계산하면 실수가 된다면서 그러면 실수가 되려면 i를 곱하면서 실수가 된 거니까 사실상 이놈의 뭐를 찾아와야 돼? 허수부를 찾아와야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허수부를. 그래서 허수부를 쭉 쓰고 얘가 0보다 커요 라고 정리를 해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B는 누가 맞았다? B는 누가 맞았어? 음수니까 마이너스 2가 맞았다. 그래서 A하고 B값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최종 정답 5 빼기 2니까 3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가장 복잡한 겁니다. 17번 8x의 세제곱 빼기 4x 더하기 5라는 애가 A의 2x-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2x-1의 제곱 더하기 C의 2x-1 더하기 D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할 때 A, B, C, D를 찾아라 라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사실상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사실상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원래는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가 이렇게 4개니까 원칙적으로는 대입할 거리가 몇 개? 4개가 나와야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가지고 A, B, C, D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능력되는 x값이 지금처럼 딱 하나 2분의 1밖에 안 보이죠? 같은 놈으로 계속 뭐야? 반복되지? 그럼 이거 뭐 했어? 2x 빼기 1로 계속 뭐 하는 거야? 묶어라야. 2x 빼기 1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묶어보면 A의 제곱, B 더하기 C 괄호 닫고 D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주어진 이 전체 식을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야 이런 말인 거고 또 그 몫을 다시 또 2x 빼기 1로 묶으면 맞지? 묶으면 또 묶여서 A의 괄호 더하기 B 그 다음 더하기 C 또 나오잖아. 이런 이치여서 결국에는 얘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조리제법 몇 번? 조리제법 몇 번? 3번 해야지 하고 떠올려야 되는 거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대입할 거리가 계속 같은 놈으로 반복되더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조리제법 하는 거라고. 맞지? 단 여기에 하나 추가된 내용이 뭐였어? 조리제법을 쓰려면 x 1창의 개수가 반드시 뭐여야 되는데 1이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예요? 2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냅두면 안 되는 거지? 얘를 1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너를 x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뭐로 묶었단 소리야? 2로 묶었단 소리지. 그럼 그 말은 2의 세제곱 8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식이 바뀐다는 얘기죠. 맞죠? 또 얘도 2의 제곱인 4로 묶어주면 4b 그리고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마찬가지 이번에 2를 한 번만 묶어주면 되니까 2c x 빼기 2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d 이해가 됐지? 그러면 능력되는 x값이 깔끔하게 2분의 1 1창의 개수도 1 그럼 조리제법 딱 3번만 하면 끝나는 거야. 원래 하던 그 문제라는 거죠. 써요. 8 2창 없으니까 0 그 다음 마이너스 4 5
능령되는 거 2분의 1 넣어주고 처음 거 그대로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그럼 이 끝에 있는 놈이 누구부터? D부터 나오는 거지. 묻고 남는 놈. 맞아요. X 빼기 2분의 1로 묻고 남는 놈부터 나오는 거잖아. 또 한 번 더. 또 하지. 2분의 1로 또 해주면 처음 거 그대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그럼 얘가 이제 누구여야 되는 거야? C여야 되는 거죠. 맞죠? 한 번 더. 또 해요. 2분의 1을 한 번 더 하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요 놈은 이제 누구여야 되는 거야? 4B여야 하는 거지. 맞지? 그럼 맨 앞에 요 놈은 누구여야 돼? 8A여야죠. 이해됐지? 그래서 A는 1, B는 3, C는 1, D는 4. 이거 A, B, C 다 곱하세요라는 게 문제죠. 어려운 건 아니지, 그치? 어려운 건 아닌데 공부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이거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버벅대는 순간 틀리는 거야. 시간이 없잖아 별로. 자, 그 다음 18번. x의 제곱 더하기 n-3x 더하기 5-n제곱은 0. 이놈이 정수인 중근을 갖도록. 중근을 갖도록 그럼 생각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판별식 D는 0이 생각나. 그럼 일단 내가 판별식을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놈은 0이다. 그럼 이제 문제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 식을 썼으니까 무턱대고 막 전개하기 바쁘거든? 근데 문제를 지금 잘 보시면 중근을 갖는데 어떤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정수인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뭐야?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 식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m과 n의 순서상을 매겨야 되는데 이걸 다 전개해 놓으면 과연 그 순서상을 매기가 쉬울까? 오히려 더 어렵죠. 항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 그냥 n-3의 제곱은 하시고 얘가 이항돼서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고 목표를 정확히 봐야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떤 놈을 제곱했다? 어떤 놈의 제곱은 말하지 않아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면 얘 또한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지. 맞지? 그러면 20-4n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냥 해도 되지? 어차피 4는 약분되니까 5-n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n제곱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어떤 수의 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n제곱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이거나 n제곱이 될 수 있는 건 4인 거죠. 이해했지? 자, 그럼 n제곱이 1이야. 얘가 4야. 그럼 얘 16이죠? 뭔가의 제곱이 16인 거지? 맞지? 그럼 n-3은 뿌마 4여야 된다는 소리겠네? 맞나요? 이 공간상.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m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3. 더하기 4에다 플러스 3 하면 7이고 마이너스 4에다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1이겠죠. 또 마찬가지. n제곱이 4야. 얘가 4야. 그럼 이거 자체가 4지? 그럼 뭔가의 제곱이 4다. 그럼 n-3은 뿌마 2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엔 뿌마 2에다가 더하기 3을 하는 거니까 m은 5이거나 1인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 다음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다? 마지막 질문. m-n. 이것을 만족하는 m-n의 뭐를 찾아라? 최대값. 가장 큰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얘는 가장 크고 얘는 어때야 돼? 가장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m 중에 일단 가장 큰 게 얘거든요. 가장 작은 건 요거 1대 요거였으니까 다행히 또 작은 것도 여기 있지. 맞지? 제곱해서 1이 되는 건 뿌마 1인데 작은 게 누구야?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m은 7이고 n은 마이너스 1이어서 가운데 연결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최종 정답은 8이겠죠. 이해되죠? 이런 것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됐으면 버벅대는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맞지요? 자, 그 다음 19번. 뭐 이건 내가 매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도 또 해볼게. 일단 2차식 fx, 2차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조건이 뭔지 보면 x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5라는 애를 fx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gx이다 이랬어요.
fx가 2차식인데 야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무조건 검산식 쓰고 는영 대입해야지. 이것만 아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못 푸는 거야. 맞지? 이건 어차피 fx가 는영되는 거 몰라. 식이 안 나와서. 그러면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이거다? 분명히 개수 비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식의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상식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얘를 2차로 나눴어? 나머지 몇 차여야 돼? 1차. gx 몇 차식? 1차식이구나. 되셨죠? 이게 첫 번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가조건이었어요. 그 다음 나조건을 볼까요? 나조건에는 똑같이 이 식을 gx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fx 빼기 x의 제곱 빼기 3x래요. 그럼 지금 gx가 1차인 거 알았잖아. 얘가 1차구나 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1차로 나눴으니 나머지 뭐여야 돼? 상수. 그럼 fx가 2차식인데 2차식에서 x제곱이랑 3x를 뺐더니 상수항이 남았다라는 것은 fx라는 식이 완성이 된 거죠. 맞죠? x제곱 더하기 3x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야 되고 2차, 1차 상수만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k. 이해하셨죠? 요것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다음 첫 식으로 다시 돌아가요. 가식을 다시 써보죠. 씁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5를 fx로 나누었더니 얘로 나누었더니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는 1차식이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물결친 요 식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gx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검산이 썼어. 또 는영하고 대입할 거야? 는영하고 대입 못 하잖아. 값을 모르는데. 맞아요? 그럼 뭐 하는 거라고? 개수 비교하는 거라고. 왼쪽이 좌변이 식이 완벽하게 다제시가 됐잖아. 그러면 내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맞춰봐요 이제. x세제곱이야. x제곱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x세제곱 될 거니까 x 써주면 되지. 그럼 벌써 1차식이란 얘기니까 이제 상수만 맞추면 끝나는 거야. 상수. 자, 그 다음 거 맞춘다. 2차. 여기 3x제곱. 근데 여기 지금 뭐지? 2차가 4x제곱이 되어야지. 그러면 x제곱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플러스 1만 곱하면 되지. 맞아요? 4x제곱이 되기 위하여 너 3x제곱이니까 플러스 1x제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식 완성됐어? 그러면 요게 없다면 얘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같아지게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더해줄 거냐 이거야. 얘들 남은 차수를 비교하는 거지. 그럼 남은 차수 누군가 봐. 자, 이제 1창을 본다. 1창. 요렇게 하니까 뭐죠? kx죠. 1창. 요렇게 하면 뭐예요? 3x죠. 그러면 지금 우변에는 k 플러스 3x가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몇 x가 필요해? 8x. 얘가 는 8x가 되어야 돼. 얘한테 누구를 더하면 8x가 되냐라고 묻는 거야. 그럼 당연히 k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니? k 플러스 3에서 k를 없애야 일단 3이 나오고 3x가 8x가 되어야 하니까 플러스 5x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끝났죠? 여기에 얘를 더하면 8x잖아.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맞춰야 되는 거라고. k 더하기 3에다가 뭐를 더하면 8x지? 그럼 일단 k가 사라져야 되니까 빼기 k 하고 3이 8이 되려고 플러스 뭐 해줬다고? 5 해줬다고. 됐잖아. 1차항 끝났어. 이제 상수항. 자, 상수항은 여기서 누구밖에 없어? k밖에 없죠. 상수항 k밖에 없죠. 근데 이 k가 누가 되어야 돼요? 5가 되어야 돼요. 그럼 k를 없애야 하고, 맞지? 없앴어. 없앴으면 이제 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야지. 이해됐지? 그랬더니 gx가 나온 거야. 5-kx 더하기 5-k. 근데 또 신기하게 5-k로 뭐하지 지금 현재?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 됐네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 물어본 조건을 보고 뭘 할 건지를 보자. K만 완성하면 되니까. 미지수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럼 만약에 이 K까지 완성하고 싶은 거라면 능령되는 X의 값 하나만 알면, 맞지? 대입할 거리 하나면 미지수 하나 구하는데도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걸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보는 거야. 맨 마지막을 보세요. gx를 누구로 나누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나는 gx를 완벽하게 완성해서 g1을 구하라 라고 묻는 거 맞지요? 맞죠? 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지를 찾아주는 거야. 자, 요렇게 써있다. 여기까지 써있어요. 요거 네모 박스 친 게 지금 GX라고 선생님이 말을 한 거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 식은 이 식이 똑같잖아. 얘를 가지고 검산식을 썼으니 나식에서 확인하면 GX가 얘니까 능령된 X값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주어진 식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지. 이해돼야 안 돼? K값 구하기 위해서. 자, 한다. 요 식에서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빼기 1 더하기 4 빼기 8 더하기 5는 GX로 나누면서 다 사라지고 얘만 남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얘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남아요? fx는 얘였는데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상수 누구만 남는 거야? k만 남는 거야. 얘가 곧 k인 거라고. 다시 한번. 주어진 식의 구조를 이해한 다음 fx식을 찾았다. 그런 다음 가식에다 집어넣고 이 가식을 맞추어서 결국에는 gx의 식 모양도 잡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가식은 그 역할을 했잖아. 근데 k값 하나를 구해야 되겠어. 대입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이 식은 gx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다? k다라고. 이거 자체가 k잖아. fx가 얘가 들어가면. 맞아? 그러면 gx가 얘인데 얘가 능령된 x값 누구?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다? k만 남는다. k값 구했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gx가 완성됐으니 이렇게 구하면 얼마 나와 이거? k가 얼마 나오는 거니? 0 나오는 거니? 어우, 계산도 또 깔끔해. k가 0 나왔어. 그럼 이거 사라졌네? 그럼 gx는 5에 x 플러스 1이 된 거고 나는 g1을 원하니까 1 집어넣고 최종 정답 10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개수 비교하는 거. 이걸 지금 아직은 기출 초반이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꼼꼼하게 했는데 사실상 이게 너무너무 다반사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그냥 온통 검산식 쓰고 능령하고 대입하는 그런 문제만 풀 줄 알면 이런 문제들은 다 틀려요. 맞죠?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